아이고 롯데야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17회로 인사드리고요. 오늘 4월 3일 토요일 오늘 있었던 시즌 2차전 키움 히어로즈와의 두 번째 경기 리뷰고요. 오늘 3대4로 아쉽게 졌습니다. 지면서 이제 1승 2패가 됐는데 일단 라인업은 쭉 이런데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좀 뒤로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일 궁금하시고 듣고 싶으신 게 핵심일 것 같아가지고 먼저 넘어가자면은 일단 라인업은 이랬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읊어드리겠지만은 예, 일단 이렇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이따가.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오늘 아쉽게 지면서 제일 패배 지분이 큰 순간이 뭐였을까? 많은 분들이 좀씩 달랐을 건데 저는 오늘 승부처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꼽아봤는데 사실 이 승부처 1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비중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9회 초 2사 2루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2사 후에 조세진 선수가 안타를 치고 대주자 장두상 선수가 투입이 되고 폭투로 1루까지 진루를 하고 이제 정훈이 아니고 이제 안치홍 선수죠. 예. 안치홍 선수의 이제 유격수 좀 땅볼 타구 때 요것이 사실 조금 깊은 느낌도 있었고 유격수 신준호 선수가 대시를 하다가 이제 흘렸어요. 흘렸는데 뒤로 안 빠지고 옆으로 흘러가지고 이제 3루수가 바로 그 공을 줄 수 있는 위치로 갔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2루 주자였던 장조영 선수가 홈 3루를 넘어가지고 가다가 주루 코치의 사인을 보고 3루를 기루를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실 홈으로 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과감한 주루 플레이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다만 아쉬운 거는 장두정 선수의 판단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루를 하든 아니면 홈으로 도전을 하든 명확하게 선택을 했으면 아쉽지 않았을 건데 이 기루도 아니고 홈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판단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예, 일단은 이 상황이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일단 주자인 장두성 선수는 3루에 김평호 코치의 백사인을 보고 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제 중계를 라이브로 보일 때는 캐치를 못한 건데 다시 이제 느린 화면으로 돌려서 보니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장두성 선수 돌고 있는데 3루 주자를 돌 때 이 시선 방향을 보면은 이 김평호 코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김평호 코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루 김평호 코치의 사인을 봤는데 그 사인이 보면은 백사인이에요. 백사인인데 그래서 여기 끄트머리에 살짝 보이는 김평호 코치를 보면은 팔에 지금 이렇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백사인이에요. 막고 이제 백을 하라는 사인이고 더 이제 한 프레임 상황을 이제 조금 더 가보면은 요쪽 부분에 확실히 김평호 코치가 지금 백을 하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김평호 코치는 백사인 줬습니다. 이 상황에서 백을 줬고 공이 흐르는 걸 보고 3루수가 잡는다는 걸 캐치를 한 김평호 코치가 백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상황이 이제 김평호 코치가 백을 요까지가 이제 김평호 코치의 백사인을 보고 이제 장도영 선수가 돌아가려는 이제 몸 방향이에요. 근데 요 상황도 사실 백을 하다가 조금 이제 몸의 중심을 홈 쪽으로 조금 이제 움직이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프레임보다 짧은 순간이어가지고 이거보다 한 순간 앞은 이제 장도영 선수가 왼쪽 그러니까 3루 쪽으로 가는 쪽의 상황인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은 김평호 코치가 백사인을 했는데 딱 3루를 돌았으면 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지금 3루 베이스를 넘었잖아요. 장도영 선수 본인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 뒤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급하게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격수 땅볼이고 요것이 물론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흘렀을 때 바로 홈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뭐 좋은 의지고 파이팅이지만은 일단 이렇게 급하게 3루를 타고 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유격수가 공을 뒤로 흘렸다면은 여기서 뒤로 흘렸으면은 요게 좌익수가 지금 이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이 뒤편에 있단 말이에요. 뒤편에 있기 때문에 흘렀으면 장도영 선수가 3루에서 멈췄다가 다시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진 않았어요. 특히 좌익수 선수가 이용규 선수이기 때문에 어깨가 강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로 흘렀으면은 그때 약간 상황을 보고 홈으로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3루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나쁠 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서 너무 의욕이 가다했던 나머지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타구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냅다 3루를 밟고 돌아버린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일단 3루를 타고 넘어갔으면 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김풍국 코치가 백사인이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3루를 돌아왔는데 백사인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루 이제 백을 하는 게 맞는데 아쉬운 게 이거예요. 장주성 선수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저 짧은 순간에 3루를 돌고 나서 주루 코치의 백사인을 깨고 홈으로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순간적인 자기 판단으로 코치의 백사인이 있지만 그거보다 내가 홈으로 들어가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고 생각을 하지는 못해도 본인의 그런 판단이 미흡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면 3루 코치의 사인을 보고 무조건 3루로 기루를 했어야 돼요. 무조건 코치의 판단을 믿고 3루로 기루를 했어야 되고, 요것이 아웃이 되더라도 3루로 백을 하다가 죽는 게 맞아요. 3루로 백을 하다가 죽는데 이제 백 사인을 봤는데 3루수가 다가오는 거를 보고 다시 홈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선택이죠. 이게 다시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면은 물론 이게 저희는 늦게 보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보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3루를 돌았어요. 근데 코치는 백사인을 줬어요. 근데 여기서 백사인을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스톱을 합니다. 스톱을 하고 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스톱을 하고 이제 기루를 하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기서 봤을 때 3루수가 여기 있잖아요. 대충 이 거리를 봤을 때 못해도 3스텝 거리예요. 1스텝, 2스텝, 3스텝 거리거든요. 근데 장정훈 선수는 여기 보면은 거의 1스텝 아니면은 바로 헤드 퍼스트로 들어가면은 바로 손이 닿는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다음 프레임으로 돌려봐도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각도 때문에 조금 더 멀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3루수가 적어도 이 3스텝인 거리보다는 장정훈 선수는 아무리 멀어야 2스텝에서 1.5스텝 아니면은 1스텝 하고 치고 나가면서 슬라이딩을 하면은 충분히 3루 베이스가 터치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요 다음 프레임을 봐도 요렇고요. 네, 요렇고 이 다음 프레임을 봐도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백을 하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이에 이제 3루수는 여기서 조금 오고 이렇게 한 발이 더 왔죠. 한 발이 더 왔는데 여기서 망설인 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성 선수가 망설였어요. 백을 했는데 바로 기류를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슬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요 프레임에서는 아직 그 3루수를 못 봤죠. 못 봤고 주루코치 사인만 보고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여기서 장정훈 선수가 3루수를 봐버렸어요. 보니까 3루수가 너무 가까이 있거든. 3루수가 지금 1스텝, 2스텝, 3스텝 2스텝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3스텝일 것 같아요. 3스텝일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이 봤을 때 3루로 가면은 본인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음 프레임에서 이제 기류를 하지를 못하고 애매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3루수가 보는 것처럼 한 스텝, 2스텝 이제 한 스텝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늦었죠.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3루수를 볼 게 아니고 네, 요 상황에서 일단 받고 3루수 코치의 스탑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스탑 사인을 보고 본인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요 한 프레임 동안에 장정훈 선수가 보고 이제 뇌가 이제 몸에다가 스톱을 해라 이 사인이 들어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이 시간이었는데 요 상황에서 장정훈 선수가 3루수를 볼 게 아니고 3루 베이스만 보고 바로 슬라이딩을 했어야 돼요. 했으면은 여기서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3루수를 안 보고 바로 슬라이딩 했으면 3루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는 봤을 때 오늘 경기에서 제일 아쉬운 게,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기루를 하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죽었을 수도 있는데 3루 기루를 하다가 죽었으면 아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게 맞기 때문에. 근데 물론 저것이 제가 뭐 저런 상황이 돼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짧은 차이나기 때문에 장정훈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건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본인이 판단을 할 게 아니고 3루 수비수나 유격수를 볼 게 아니고
주루 코치의 사인에 따라서 무조건 3루 베이스만 보고 슬라이딩을 하게끔 학습이 돼야 되고, 이제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상황에서 3루 코치가 백사인이 냈는데 자기가 판단을 안 하고 바로 기루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3루수를 보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그 생각을 하는 시간 동안 3루수는 원스텝 투스텝으로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쉬웠다는 점. 그러니까 3루 기루를 하다가 죽었으면은 장두현 선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3루 백사인을 봤는데 본인이 바로 안 들어가고 생각을 했다는 거, 3루 수비를 수를 보고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 요것 때문에 장두현 선수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 일단 1번이 저 상황에서 보지도 않고 3루 베이스를 타고 넘어간 게 첫 번째 실수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타고 넘어갔으면 홈으로 직진을 하는 게 차라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저 뒷상황에서 장두현 선수가 그 가다가 죽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그 홈에 거의 다 와가지고 죽습니다. 런다운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3루를 타고 넘어갈 때 무시하고 쭉 달려갔으면은 뭐 3루수에 악송구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이 잡는 위치를 봤을 때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역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홈에 3루수가 송구를 하려면 스텝을 다시 밟아서 던지거나 아니면 노스텝으로 바로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송구의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지금 백핸드잖아요. 포핸드가 아니고 백핸드예요. 백핸드로 잡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냅다 홈으로 뛰었으면 오히려 3루수에 악송구가 나왔을 수도 있고 확률이 높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높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뭐 본인이 그런 판단까지 못했고 3루 코치 백사인이 봤는데, 백 사인이 봤으면 백을 확실히 하든가 백을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본인이 3루 수비수를 보고 자체적인 판단을 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거. 그래서 뒷상황을 안 보고, 그러니까 타구를 안 보고 3루를 타고 넘어간 거는 사실은 실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홈으로 바로 안 달려간 거, 3루를 타고 넘어갔는데 홈으로 바로 안 간 것까지는 실수예요. 그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루 코치가 백 사인을 했는데 그것을 바로 백을 안 하고 본인이 3루 수비수를 보고 판단을 한 거는 실수가 아니고 잘못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건 실수가 아니고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물론 장두현 선수가 사실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테리어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대단히 이제 아쉬울 것이고, 네, 대단히 아쉬울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에 대한 툴을 확실하게 살려야 되고, 이런 찬스에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3루에 기루를 바로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아쉽고, 요때 만약에 살았으면은 3루 2사 1, 3루가 되는데, 만약 3루에서 살았으면은 1, 3루면 일단 1루 주자가 2루로 뛸 때 송구를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장두현 선수가 홈스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2루로 가다가 뭐 상황을 보고 이제 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충분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그 긍정적인 상황을 못 만들게 죽어버렸다는 게 오늘 경기에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타자가 전준우 선수였어요. 네, 전준우 선수였고, 전준우 선수가 오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을 했고, 심지어 1회, 4회에 앞선 타석에 이제 안타가 있었고, 이때까지 안타, 유격수 땅볼 4구로 타격감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3루 기루를 해서 9회 초 2사 1-3루 찬스였고, 전준우 선수, 피터스 선수, 이대호 선수 다 오늘 멀티히트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정훈 선수까지. 예, 그랬기 때문에 기루 성공했으면은 훨씬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9회 초 장두현 선수의 이 판단에 대해서는 요 정도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라인업도 말씀드리고 좀 시간 순이나 좀 이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경기는 라인업이 이랬습니다. 1번 우익수 조재진, 2번 이루수 안치홍,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중견수 피터스, 5번 지명타자 이대호, 6번 1루수 정훈, 7번 3루수 산동희, 8번 포수 정보군, 9번 유격수 박승우 선수였고, 선발은 박소영 선수였습니다. 사실은 이날 일단 자완 요키시 선수가 선발이라 가지고 조세진 선수가 생애 첫 데뷔 경기를 1번으로 출장하는, 네, 굉장히 파격적인 라인업이 나왔고, 그 뒤에 이제 2, 3, 4, 5, 6, 7까지는 동일했습니다. 동일했고,
포수 마스크를 정보근 선수가 썼고 박승구 선수가 좌투수기 때문에 이제 9번으로 내려와가지고 타격을 했는데 뭐 라인업 자체는 뭐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거나 하진 않았고 조세진 선수한테 기회를 준 부분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좀 아쉬웠지만은 뭐 좋은 시도였고 다만 이제 신용수 선수를 그 스타팅보다는 좀 백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라인업에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박승욱 선수가 굉장히 그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어제 경기에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좌투수라고 바로 빼는 것도 좀 웃기긴 하죠. 근데 일단은 그런 좌우 투수에 가리지 않을 정도로 서튼 감독이 박승욱 선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시한 선수가 마지막에 좋은 타구를 치지만은 정보근 선수가 포수로 또 선발로 나왔기 때문에 또 박세웅 선수와 정보근 선수가 이렇게 합을 이루는 걸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키움은 1번 좌익수 영규, 2번 2루수 김혜성, 3번 중견수 이정우, 4번 우익수 푸이그, 5번 1루수 전병우, 6번 3루수 송성문, 7번 유격수 김주영, 8번 포수 김재영, 9번 지명타자 박찬혁 선수였고, 그 다음에 선발은 에릭 요키시 선수였습니다. 키움도 뭐 타순이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수비 포지션이 좀 바뀌고 송성문 선수가 들어오면서 포수도 김지현 선수가 선발이었고요.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었고, 그 어제 좋은 모습 보였던 박찬현 선수가 오늘 지명타자로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가 원래 외야수였다고 하는데 중계를 들어보니까 1루 수비도 굉장히 훌륭했어가지고 참 올 시즌 내내 좀 눈여겨볼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제 뭐 상황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승부처들을 보자면은 일단 승부처 2, 승부처 두 번째는 10회 말에 푸이거 선수의 2루 쪽 높이 뜬 공을 못 잡은 거죠. 이게 실책으로 기록이 되진 않았고 1사 2루가 됐고 전문경 선수가 이제 좌전 끝내기로 경기를 끝냈는데, 사실은 흐름이 너무 이제 안 좋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끝내기를 맞는 것이 전 놀랍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끝내기 맞겠구나 싶은 상황이 이어져서. 그런데 일단은 얼만큼 높이 떴는지, 그 다음에 고척돔이 또 좀 뜬공이 떴을 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사실 뭐 찬스가 일단 앞선 그 10회 초에 이제 좋은 찬스 1사 1, 2루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병살로 아쉽게 점수를 못 내고, 뭐 9회 초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승부의 추가 이제 키움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찬스들이 있었잖아요. 12안타 4볼넷 얻으면서 총 16번의 출루를 했는데 3득점밖에 못했고, 사실 찬스가 계속해서 되게 많았는데 전혀 하지 못했는데, 뭐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면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흐름이 계속 안 좋았고 찬스를 우리가 못 살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끝내기 맞는 거는 그냥 필연적인 일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승부처 3은 7회 말 2사 2, 3루 상황에서 김유영 선수가 이정우 선수를 정면 승부를 하면서 초구에 2타점 적시타를 맞아버린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실 오늘 이정우 선수도 역시나 3안타 경기, 3안타 3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그 넉점 중에서 석점을 책임을 진 셈인데 아쉬운 선택이죠. 왜냐면은 초구가 아니고 2구째네요. 146 직구, 145 직구 2구를 받아쳐가지고 오른쪽 안타 적시타를 만들어냈는데, 아쉬운 것이 사실 1루가 비어있고, 물론 피우기 선수가 무섭죠. 2구 승부입니다. 피우기 선수가 무섭지만은 경기 자체 흐름이 1점 승부였어요. 그러니까 좀처럼 도망가는 점수가 나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1점 승부였고, 2안타로 앞에 2안타를 친 이정우 선수가 타격감이 되게 좋은데 굳이 이정우 선수하고 승부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뒷타자 푸이그 선수가 이 7회 앞까지 타석에서 보이넷 삼진 자익수 뜬공이었고 7회 초도 투수 땅볼로 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물론 푸이그 선수를 걸러가지고 푸이그 선수를 뭐 2사 말로에서 만났을 때 뭐 푸이그 선수가 홈런을 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한 점 차 승부인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길 확률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게 맞았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판단이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최준현 선수가 8회 1사 후에 올라와가지고 10회까지 던지면서 좀 많은 투구를 했어요. 이날 총 투구수가 많이 기록을 했는데 총 투구수가 32개를 기록을 했는데 10회 등판 자체가 뭐 틀렸다 맞았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10회의 구속이 사실은 굉장히 떨어졌단 말이에요. 138에서 143 사이로 패스트볼 구속이 떨어진 것이 역력했고, 최준용 선수가 그 8회 처음 올라왔을 때 구속은 되게 좋았거든요, 당연히. 네. 8회 처음 올라왔을 때는 144, 145, 뭐 147, 뭐 이 정도 나왔습니다. 147 뭐 이래 나왔고, 9회에도 146 이 정도. 네. 146 직구 뭐 142, 144, 145 뭐 이 정도 나왔는데 10회가 되면서 구속이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138까지 급기야 내려가고 최고 구속도 143밖에 안 났는데 이 143이 끝내기 맞은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구가 10회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14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구속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10회에 푸이그 선수를 이 출루를 시키고 나서 2루로 출루를 시키고 나서 1사 2루 상황인데 여기서 사실은 투수를 바꿔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면 팀이 지금 투수가 모자란 상황도 아니었고요. 모자란 상황도 아니었고 문경찬, 김도규, 최건 선수 등 사실은 이제 필승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이 선수들 특히 뭐 최건 선수, 김도규 선수는 나왔을 때 최준용 선수보다 더 강한 볼을 뿌리는 선수들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138, 143 던지는 그 공 30개 가까이 던진 최준용 선수보다는 더 힘이 좋았을 거고 사실은 10회 초 시작할 때는 투구수가 21개였기 때문에 뭐 10회 등판 자체가 뭐 틀렸다고 말하긴 애매한데 문제는 이제 10회 초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구위가 떨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까지 승부를 했을 때 이정우 선수를 3구, 푸이그 선수를 4구로 승부했으니까 7개를 더 던졌죠. 그러니까 전병호 선수 상대하기 전에 28개고 맞네. 그러니까 28개죠. 그러니까 푸이그 선수까지 승부를 하고 나서 28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구수도 이미 너무 많이 던졌고 교체를 해주는 게 더 나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출루 후에 이제 28개 28개였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사실 이 상황에서 흐름은 넘어갔고 최준용 선수 구위도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투수 교체를 했다면은 사실은 저도 그렇게 아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월요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내일이 오늘의 일요일 게임이기 때문에 뭐 투수를 낭비한다 이런 느낌도 아니었을 거고 특히 김도규 선수는 아직 등판을 안 했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 투수 교체를 뭐 이 3명 중에 누구든 해가지고 투수 교체를 해서 졌으면은 사실은 뭐 아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때 사실 더 나은 선택지가 3장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 않고 이제 경기를 내준 점은 좀 아쉽다. 예, 사실은 바꿨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시도를 해보고 지는 거하고 안 해보고 지는 건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오늘 굳이 정신 승리거리를 좀 찾아보자면은 이제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 박세웅 선수는 이제 뭐 믿고 봅니다. 예, 믿고 보고 5.1이닝 5피안타 2사사구 4삼진 1시점 투구수 92고 기록했는데 사실 뭐 5회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경기를 보다가 조금 아쉬운 거는 항상 선취 득점을 5회 초에 하고 나가지고 그 박세웅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점수를 낸 이닝에 그 본인이 바로 좀 실점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좀 잦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사실 아니다 다를까 실점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뭐 역전이 당하거나 하지 않고 한 점으로 잘 막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뭐 시즌 첫 등판인데 그래도 직구도 149까지 이렇게 찍었고 한 거 보니까 박세웅 선수는 올 시즌 확실하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조세진 선수가 데뷔전을 선발 1루수로 치르는 굉장히 큰일을 했는데 사실 데뷔전 상대 선발이 지난해 다승왕인 요키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혹한 데뷔전을 치루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타석에서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의미 있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투수하고 승부를 처음 한 만큼 아마 다음 경기 또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까. 뭐 예방주사를 시기에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우익수 수비에서 뭐 크게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재진 선수가 오늘 데뷔전을 잘 치러냈고 참 수고했다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심 타선인 안치홍, 전준우, 피터스, 이도 선수가 2안타를 나란히 치면서 중심 타순이 타격감이 그래도 좀 조율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좀 뭐 주루사도 있고 뭐 도루하다가도 죽고 뭐 여러 가지 좀 있었지만 그래도 팀이 전반적으로 정말 빠른 야구를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주루 플레이를 하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야구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좀 뭐 아쉬움도 많고 좀 그런 경기가 됐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지 않았나. 그래도 개막 2연전 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1승 2패를 거둔 거는 그래도 뭐 나쁜 성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것보다는 좋은 거를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이제 그 창원으로 가갖고 이제 NC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NC하고 화수목 경기를 하고 이제 금요일에 부산 사직으로 와가지고 두산과 또 경기 홍견막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창원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그 다음에 또 사직으로 돌아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우리가 좀 기대와 응원을 하면서 월요일 또 경기 없는 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잘 보내시고 또 화요일에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였고요. 저는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윈더모먼트 롯데 자이언츠.